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화를 선도하는 국내 제1의 글로벌 대학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수시 전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수시 전형 2009학년도, 즉 전년도랑 올 2010학년도랑 차이점을 몇 가지 알아보면요. 첫 번째, 입학사정관 전형이 대폭 늘어났죠. 한국외대 특기자 전형은 지금 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 리더십 전형, 글로벌 인재 전형, UPS 국제 전문가 전형, 자기 추천 전형 등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모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외대 프론티어 1, 2 전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2-1에 외대 프론티어 1 전형, 그 다음에 2-2에 있던 외대 프론티어 2 전형을 올해는 수시 1차에 일반 전형, 수시 2차에 일반 전형 2로, 그러니까 일반 전형 1, 일반 전형 2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험생을 모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있었던 리더십 전형을 리더십 및 사회 통합 전형으로 또 명칭을 변경해서 수험생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이 앞에 있는 UPS 국제 전문가 전형 있죠? 이거를 이제 올해 수시 1차에서 20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전년도에 수시 2차에서 있었던, 즉 외대 프론티어 2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 2에서 면접이 폐지됐다는 거, 이런 차이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하나하나 수시 1차와 2차 전형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1차에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전형, 글로벌 인재 전형, 리더십 및 사회통합 전형, 자기추천 전형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물론 써있진 않은데 UPS 자기 국제전문가 전형도 있는데요. 첫 번째 일반 전형 1, 즉 전년도 뭐라 그랬죠 제가? 외대 프론티어 전형 1이요. 프론티어 전형 1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는 학생부 40%와 논술 60%로 전형 요소를 둬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지원 자격은 올 고3 학생들이나 졸업자들을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인원은 155명을 모집하죠. 전년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대 프론티어 1 전형의 경우는 전년도 26.5대 1로 상당히 경쟁률이 높았는데, 학생들이 조금 여기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뭐죠? 다른 거, 뭐 명칭 변경된 거 또는 뭐 지원 자격, 인원 뭐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전형 요소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전년도 어떻게 반영했죠? 잘 모르시죠? 전년도에는 학생부 70%에 논술 30%로 반영을 했어요. 학생부 70, 논술 30이었는데 올해는 어때요? 학생부 40에 논술 60이죠. 전년도 외대 프론티어 1 전형 같이 26.5대 1이었는데도 실제적으로 학생부 70에 논술 30이었지만 그래도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로 계산하다 보면은 그 70이었지만 논술의 비중이 훨씬 높았어요. 다시 말해서 비슷한 학생부 또는 내가 학생부를 조금 부족하다 손치더라도 논술로 충분히 순위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떻죠? 더더군다나 학생부보다 논술의 비중도 높고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학생부에 또 실질 반영 비율을 넣어버리면은 저 논술의 비중은 훨씬 커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정리하면 뭐죠? 자, 일반 전형 1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는 뭐다? 그렇죠. 대학별고사인 논술이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지원해야 할 거예요. 두 번째, 자, 글로벌 인재 전형. 지금부터 여기부터는 다 입학사정관 전형이거든요. 여러분들 입학사정관 전형이 뭔지는 좀 많이 들어서 알죠?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죠. 뭐죠? 성적으로 한 줄을 세워서 수험생을 뽑기보다는 성적에 의해서요. 그게 아니고 학생의 성장 잠재력이라든가 또는 능력 또는 역량, 이런 걸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학생을 뽑겠다라는 그런 전형이죠. 그래서 글로벌 인재 전형이라는 걸 지금 외대에서 모집하게 되는데, 이 글로벌 인재 전형이랑 전년도랑 유사했던 게 영어 우수자 또는 외국어 우수자 1, 2 뭐 이런 전형이 좀 비슷했어요. 자, 봤을 때 먼저 전형 요소로는 첫 번째는 서류로 100%.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외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 입학 사정관 전형을 보면 대부분이 1단계에서 서류평가, 2단계에서는 심층면접 이런 식으로 뽑는데 외대도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이 서류평가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죠? 대부분이 어학성적, 그죠? 어학성적이 아마 제일 클 거예요. 그러니까 어학성적 100%에 2단계에서 어학성적 60%, 심층면접 40%를 통해서 수험생을 올해는 모집하게 돼요. 지원 자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외대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일정 기준, 그러니까 토익이라든가 토플 또는 탭스, 플렉스 이런 거에 일정 성적 이상의 학생들의 지원을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국어 대학에서 주최한 외국어 경시 대회에서 장려상 이상 받은 수험생에 대해서 지원 자격을 주고 있어요. 모집 인원은 170명이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년도 유사한 전형인 영어 우수자의 경우에는 9.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어요. 여기서 전년도랑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그거였죠. 전년도에는 1단계 어학 성적은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우수자랑 올해 이제 글로벌 인재 전형에서 1단계 어학 성적은 유사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년도에는 1단계 성적, 즉 어학 성적 대신에 뭘 썼죠? 그렇죠. 영어 에세이가 있었어요. 영어 우수자라든가 외국어 우수자 1, 2 전부 다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영어 에세이 부분은 아예 폐지를 했고요. 영어 에세이 대신에 입학사정관 취지에 맞는 심층 면접이 들어갔다. 그거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뭐 요 다음 장에도 나오겠지만 외대 수시 1차에는 모든 전형, 일반 전형이 됐든 특별 전형이 됐든 모든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또 하나 전년도 리더십 전형에서 올해 변한 리더십 및 사회통합 전형, 물론 이것도 입학사정관 전형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학생부 100%, 2단계에서는 학생부 40, 서류 20, 면접 40으로 수험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지원 자격 같은 경우는 이게 뭐죠? 쭉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영예학생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일정 부모 총학생회장이 됐든 부학생회장이 됐든 학급 반장이 됐든 그런 어떤 장을 또는 동아리장도 되고요. 그런 학생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년도는 리더십 전형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사회통합 전형이 됐기 때문에 하나가 더 들어갔죠. 뭐죠? 대학교에서 전형 사회배려 대상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라든가 독립유공자 자녀, 소년, 소녀, 가장 및 아동보호시설 출신자 이런 학생들에게 지원 자격을 주고 있고요. 모집 인원은 47명이고요. 전년도 유사 전형이었던 리더십 전형은 경쟁률은 28.4대 1로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리더십 전형 같은 경우도 전년도는 단계별 전형이 아니고 일괄 합산 전형으로 해서 학생부 70에 뭐 했죠? 다면평가 30, 다면평가 30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다면평가라고 해도 이 심층 면접에 가까웠지만 올해는 이제 단계별 전형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이 대부분 단계별 전형을 쓰거든요. 그래서 1단계에서 학생부로 먼저 뽑고 10배수를요. 상당히 배수는 높죠. 그러니까 1단계에서 10배수를 학생부로 뽑고 2단계에서 학생부, 서류, 심층 면접을 통해서 수험생을 최종 선발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추천자 전형, 전년도에도 있었죠. 전년도에도 있었던 자기 추천자 전형, 물론 얘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지금 뽑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거랑은 좀 틀리게 일괄합산 전형으로 해서 학생부 20에 실적평가 40에 심층면접 40. 즉 학생부 실적, 그러니까 실적평가라는 건 여러분 뭔지 알죠? 여러분 뭐 자기 추천서가 될 수도 있고 뭐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사 추천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수상 실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서류요. 그런 걸 평가하는 실적평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심층 면접, 이걸 일괄 합산 전형으로 해서 수험생을 모집하고 있어요.